종합소득세 관련 하이라이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택 임대소득 같은 거 사업소득입니까? 기타소득입니까? 했을 때 기타소득은 지역은 지상권 들어가면 기타소득, 모르면 다 뭐가 된다? 사업소득. 그래서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원칙이죠, 이게. 시험 문제도 역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비과세 대상 가볼까요? 우와, 장난 아니네요. 한 개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뒤에서 따로 공부하겠지만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그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불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질적인 논의의 포인트는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관련해서 주택 임대소득이 출제 쟁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시험 문제 지문 구성제 이런 게 한두 개가 나왔어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시골에서 논밭에다가 작물을 재배합니다. 소득이 있겠죠. 네, 비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 부업소득 비과세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통주의 뭐죠? 막걸리 이런 거 있잖아. 비과세. 조림기간 5년생 임지에 임목의 벌채 또는 양대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작물 재배에서 발생한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제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시골에서 농업, 임업,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소득에 분류할 때 다 사업소득에 해당이 될 텐데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냐면 시골에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 다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외우는 게 아니야. 점점점 소득은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출제 쟁점이 되는 것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 이것이 논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대신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 외에 뭐가 됐든 간에 시험 지문에 출제가 되는 것은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600만원 이하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 이것까지 해서 말장난 하게 되면 어차피 그건 우리 시험 범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엿먹으라는 문제예요. 거기에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논의 쟁점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 또는 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디까지가 과세가 되고 어디까지가 비과세가 되는지, 이게 논의의 쟁점의 출발점입니다. 자, 주택 임대소득 본론이죠. 자, 가보면 비과세에서 앞에 설명드렸던 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범위, 과세기간 종료를 기준,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0일을 의미합니다. 국내 소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국외에 있는 주택의 주택 임대소득은 금액을 불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국내 소재이면서 9억 이하다라고 하는 그 주택의 기준시가, 우리 기준시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봐야 되죠.
앞에서 지방세법 얘기할 때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국세 파트에서는 기준시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토지에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에 있어서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것을 공부하냐면 부동산 학기론 할 때, 부동산 가격 공시할 때, 공시제도 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억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준시가 9억 이하. 1주택 소유재,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살을 붙여봐야 되지. 국외 소재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소재라고 할지라도 9억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재 주택임대소득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이하라고 할지라도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정말 간단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단하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개판돼 버립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국내 소재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는 내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비싸지도 않아. 9억 이하야. 국내고 이 정도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때리지 않겠다. 아까 농업, 임업, 어업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것들도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때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주택 소유자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한정을 했었죠.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 아닙니다. 틀리든 맞든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은 사이드 쟁점입니다. 그래서 듣고 이해가 되면 감사한 일이고 이해가 안 되면 내 머리 참 좋다. 쓸데없는 거 이해 안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실 거. 자,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한 개 주택으로 계산을 한다. 다가구 주택이 원룸 같은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물론 과거에 다가구 주택의 정의는 그거잖아. 3층에 330이야. 이런 식으로 학개론이나 건축법 등을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분 등기가 됐다. 공동주택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게 구분 등기 됐으면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두 번째, 안중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을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주택을 하나를 갖고 있어. 그런데 다른 집에 가서 전세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그걸 가지고 다시 전대하거나 전전세한다. 이거 뭐냐면 게스트하우스야. 게스트하우스. 홍대 라인에 이게 상당히 많은데요. 집은 내가 하나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전체 건물을 보증금 5,000에 월세 300으로 임대를 통임대를 놔십시다. 500 할까? 그러고 나서 이걸 다시 임대업을 한다. 이것은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한다. 그럼 당연히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종합소득세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니까 옆 동네 1주택 소유자야. 그리고 건물 임대를 통해서 뭐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택임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우리가요 그냥 보유세 등에 있어서는 합산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하여튼 뭐 큰 쟁점 안 되니까 버리시고, 이 두 번째 항목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 근데 상관없어, 몰라도 돼. 이럴 시간에 계속해서 안 계실 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국내 소득, 9억 기준시가 9억 이하인 1주택 소유,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이것만 줄줄줄 계속 외우는 거예요. 나머지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논의하실 주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주택 임대 소득. 아까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과세 대상. 먼저 국외 소재,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택 가격을 불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나 더.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국내 소득 기준시가 9억 초과죠. 9억 초과는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주택 소유자라고 했으니까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국내 소재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과세상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명제를 정확하게 외우시게 되면은, 나머지 비과세를 외우시게 되면 과세 대상을 저절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비과세와 과세를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통으로 특히 비과세를 정확하게 외우게 되면 나머지는 과세 문제로 갈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슈, 총수입 금액. 자, 그러면 과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내려면 과세 표준에다가요 세율을 곱하겠죠. 그러면 이 총수입 금액은 바로 뭘 얘기하는, 과세 표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두 번째 고비가 되게 됩니다. 월세 받았다. 토지, 건물, 주택. 뭐 상관없습니다. 과세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월세 전부가 총수입 금액, 즉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포함된 경우수, 제외되는 경우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보증금이 문제가 됩니다. 보증금 받았다 돌려줘야 되잖아. 그럼 그 보증금을 소득으로 볼 거냐, 총수입 금액,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가 논의 쟁점이에요. 나머지 잡다한 내용들은 한번 설명드리면 쉬워요. 근데 보증금, 우리가 전세라고 한다면 보증만 받죠. 일반적인 전세라고 한다면, 전세권 말고 전세.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는 주택 임대차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국내 소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 합격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떻다? 총수입 금액,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서 소위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 합격이 3억을 초과했을 때는 그 보증금으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 금액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다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플러스 앤드 보증금 합격이 3억을 초과했을 때 그 보증금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는 무조건 총수입 금액 산입합니다. 주택이라는 월세는 건축물, 상가건물 이런 거에 관한 월세, 토지에 관한 월세는 무조건 총수입 금액에 산입합니다. 월세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선세금, 보험 차익,
지급받은 공공요금 중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세금.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깔세라 부르죠. 깔세.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임대차를 한다면서 미리 3개월분 월세를 내는 거야. 이 깔세.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찾아볼 때는. 근데 뭐가 있냐면 제주도 가면요 연세라고 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연세, 나이 많다 그 연세가 아니라 매년 내는 세금, 월세. 월 단위로 내면 월세, 연 단위로 면 연세 이렇게 해요. 제주도의 어떤 문화예요. 연 단위로 세금 월세를 냅니다. 이게 선세금이에요. 월세 미리 낸 거. 깔세, 연세. 보험 차익, 골 때리는 거예요. 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주택 임대업 등을 하게 됩니다. 불이 났네? 곤하다. 다행히 사람 안 다쳤어. 그거 치고. 그러면은 월세가 안 들어오잖아. 다 타버렸으니까. 대신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보험료를 납입해서 보험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불나서 보험금 많이 받았지만은 월세를 못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안 내겠다가 아니라 보험금이 더 많네. 축하해요. 불난 거. 보험차익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급받는 공공요금 중 납부액을 초과한 금액. 요즘은 뭐 부동산 3법 뭐 난리들이 나죠. 근데 이제 여기저기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3법 때문에. 난 물어봤어요. 3법이 뭔데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도 모르실걸요? 도대체 부동산 3법이 뭔지. 안 가르쳐요. 하여간 요즘에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그 3법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도입이 됩니다.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월세 해가지고 소득 올리는 분들한테도 철저하게 다 세금 뜯겠다는 게 본질이야. 그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세금 다 뜯어냅니다. 근데 주택 임대업자들은 그동안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세금 다 냅니다. 뭐 신고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다 세원이 노출이 돼요. 근데 특이하게 주택만은 사실 소득세를 잘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가 부동산 3법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부동산 시장 트렌드 이런 게 뭐가 있냐면은, 전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관리비 3만원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관리비 15만원, 사실상 월세 2만원 올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비라는 명목, 전기요금 등등, 수도요금 등등 내야 되니까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월세는 낮추고 관리비를 늘려요. 그래서 그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연히 세무조사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즉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 산입합니다. 네, 다 산입해요. 다 산입하는데 산입 안 하는 게 있잖아. 다른 얘기 빼버리고 보증금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보증금 같은 경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3억 초과한다. 보증금의 합계액이 두 가지 걸 모두 충족하면 그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 아까 3주택 이상 and 3억 초과 두 가지 걸 모두 충족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집 두 채 갖고 있는 것 어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집은 자기가 살고 나머지 한 집을 전세 보증금 5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3주택 이상 플러스 3억 초과 두 가지 걸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수익금액, 즉 과세표준 계산 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가 됐을 때는 어떻다?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리합시다. 총수익금액, 즉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논함에 있어서는 다른 건 다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보증금 파트가 논의의 핵심이다. 보증금은 3주택 이상 플러스 3억 초과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 계산식은 안 물어봅니다. 너무 복잡해. 따라서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받은 보증금은 총수익금액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가 되면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증금이 논의 쟁점이다. 보증금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 앞에서 비과세 대상, 국내 소득, 기준시가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드렸고, 과세 대상은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과세 대상으로 전제가 됐을 때 그럼 이제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문제가 될 테고 총수익 금액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될 텐데,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제외되는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무조건 다 포함된다. 월세든 뭐 선세금이든 공공요금이든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다. 다만 보증금은 3주택 이상 3억 초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지 어떻다?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두 개 포인트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 양들이 많아서. 자, 그래서 총수익금액이라는 개념 체크드렸고요. 결손도 별로 안 중요해요.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다. 월세가 안 들어왔다고. 월세는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하게 되는데 월세가 안 들어왔다. 그럼 당연히 그럼 빼줘야지. 그럼 들어오게 됐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안 들었어도 소송 통해 받아내든가 말든가 종합소득세는 뜯어내겠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용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전에 한번 시험 문제 답이 됐던 것 그랬어요. 이유는 문장이 짧아. 출제들이 양아치들이야. 시험 문제 내기 편하면 내. 그래서 결손금에 관한 주제 하나 체크해드리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종합소득세를 그런 부분입니다. 자, 쟁점 정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득의 분류라는 개념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죠. 자,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에서 기타 소득만 정확히 외우시면 돼요. 지역분치상. 모르면 다 뭐가 된다? 사업소득. 물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이건 분리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죠. 나머지 소득과 비교해서. 자, 그 다음에 지금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나중에 과세표준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끼리,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라는 세목으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라는 세목으로 분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납세무 구분계산 얘기 설명드렸었고, 납세지, 주소지, 비과세 대상. 자,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소득. 요걸 좀 살펴보면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농림업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 대상 제일 핵심이 이거죠. 국내 소재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그러면 국외 소재 주택이다. 그러면 가액을 불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9억 초과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택 임대소득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갔었고요. 뭐 나머지 주택수 계산 등은 다 흘러가는 지문들. 자, 그리고 비과세 대상 등 관련해서 과세 대상의 개념을 거꾸로 추론해. 국외 소재 9억 초과 2주택 이상은 당연히 과세 대상. 좀 어려운 게 총수익 금액에 과세 표준을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 나머지 다 포함시킵니다. 보증금만 이슈가 됩니다. 3주택 이상 3억 초과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보증금은 총 수익 금액의 상한을 합니다. 1주택 이하 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다. 그러면 총 수익 금액이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손 공제한다까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